안녕하세요.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강희 목사입니다. 좋은 발언은 짧은 발언인 줄로 믿고 131쪽에 있는 제 발언문을 부분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기어코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뚜렷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해 놓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과 상식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사명이며 의무이다. 그런데 근본에 대부분은 헌법과 법률의 문구 및 법 정신까지 내팽개친 위헌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우리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서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및 여러 교단과 여러 시민단체 이름으로 진정서와 성명서를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상적인 국민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하며 불법적이고 국가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게 될 악한 판결을 선리로 남기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양성으로 성립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가진다는 것이 합법이며 상식이다. 또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도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영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로 규정하므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영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부부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남성 두 사람의 관계에는 부부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남성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와 달리 치부할 수 없다고 곡해하여 건보료 피부영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본건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궤변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동거인의 피부영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여 전통적 의미의 가족제도를 해칠 소지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 판결을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삼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거인의 피부영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21대 국회까지 여러 발의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무산된 평등법을 판사들이 마음대로 입법도 되지 않았는데 적용한 그런 폭거입니다.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입법을 넘어서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 건강보험 피부영자 제도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 실태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성동거인의 건보료 피부영자 자격 문제와 저출산 혹은 인구 고령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법관이 어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저는 합의체 14인의 대법관 가운데 이동원,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이 4인의 대법관은 동성동거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동성 동거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입법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명쾌한 설명입니까? 대한민국에 아직도 양심과 상식을 가진 대법관이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판단을 한 대법관이 고작 겨우 4명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근본에 위헌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 노정희, 김삼환,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등 9인의 대법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악한 판결로 인한 폐해는 위에 9명과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의 머리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영원히 흥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